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이 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불법 수사기밀하는 야당과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논의 중입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의원님, 이게 정책적인 건 아닌데 또 이제 법안 하나가 발의될 것 같아요. 여당 발로. 네네네. 이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게 좀 법을 바꾸겠다. 요 새 법안이 좀 발의된다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렇죠, 검사징계법 이런 건데. 일단 검사는 예.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예.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받습니다. 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직 예. 공무원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판사, 예. 그리고 경찰 공무원, 소방관, 검사, 예. 외무공무원 이런 분들을 조금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 징계와 관련한 것은 별도로 정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가 양정이 파면, 해임 이렇게 예. 됩니다. 근데 검사징계법은 파면은 없어요. 파면 없고 이제 해임부터 시작이 되는데, 파면과 해임은 좀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예. 예, 파면과 해임은 차이가 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검사는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탄핵은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그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건 막 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예. 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파면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 자체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파면과 해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 예. 이제 이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항소포기 논란 이것과는 무관하다. 그건 아니신 거죠? 무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 다만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했었어야 되냐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고, 사실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할 때는 되게 시작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그니션 포인트 같은 게 있죠. 예, 예. 아 맞아 이거 해야 돼라고 예. 하는 건데 예.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을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여당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항명이라는 게 이제 네. 어떤 대상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항명이잖아요. 누구에 그렇죠. 대한 항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일단은 노만석 아직은 퇴임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항명.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상급자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하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명을 따르지 않는 데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단체적 행동을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 검사들은 그간의 집단적 행동하는 걸 거의 그냥 양해를 해줘 왔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왔죠. 수많은 그 전에도 예. 흔히 말하는 집단적인 이렇게 서명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 왔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제재가 안 됐느냐라고 하면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사실 징계를 했었어야 하는데, 예. 일반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가 됐겠죠. 근데 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 검사는 검사 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하라고 하는 건데, 검사 징계법이 작동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검사장들을 비롯한 일부 평검사들도 있는데, 이게 노만석 대행에 대한 일단 의견 표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노만석 대행의 결정에 대한 집단적인 항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결국 그걸 못 이겨서 예. 수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 예. 결국 그만두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네. 그만둘 때 어제 또 중앙일보 기사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아침에 지금 방금 봤습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윗선의 결정과 내 결정이 다르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따르든지 따르지 않던지.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정하는 순간 그게 내 결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자기가 항소포기 결정한 거 맞는데 그렇죠. 본인의 처음 생각하고 윗선 생각하고 달랐다. 이 얘기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윗선의 생각이 이게 그냥 외압인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의견 제시인 거예요? 아니 단순 의견 제시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판단. 근데 계속 보시면 정성호 장관은 하시면서부터 검찰이 네. 공소 유지를 함에 있어서 너무 습관적인 항소 상고를 해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에 대해서 1심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한 것도 지금까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항소하거나 상고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건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 예, 스타일이 원래 좀 그러시니까 예, 습관적으로 하는 건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떠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하실 기회를 저희가 드릴 겁니다. 국정조사나 이렇게 통해서. 노만석 대행이요? 네. 그럼 국정조사 하면 노만석 대행도 당연히 증인 나오지 대상이다? 않겠습니까? 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결정을 한 분인데. 네. 그 국정조사에 관련해서 여야가 한다는 거 자체는 이제 다 동의를 하는데 결국 이제 네.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야당은 당연히 이번 사건일 거고 여당은 그거보다 좀 더 앞선이 있었던 뭐 수사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의 결과 방향이 완전히 달랐고 예. 내용적으로도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1차 수사팀은 우리에게 의견 하나를 안 물어봤다. 항소의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하건 또는 예. 항소를 한다라고 하건 그 결정의 과정에서라고 해서 조금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의사표시를 좀 살짝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건도 좀 들어보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이 그렇게 결정을 한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와 예. 그 정도의 기소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팀이 완전히 경질되고 그러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약간 정치적 수사 기소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좀 끼워 넣은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뭐 판단을 못 받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획 수사를 하고 예. 결국은 기획 수사라고 하는 게 결국 조작 수사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야당은 그런 주장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있었던 이거 자체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전 단계 문제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면은 이 노만석 대행은 사실은 증인으로 필요 없는 사람인데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얘기는 야당의 요구를 좀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저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 이진수 차관이나 저 정성호 장관도 아마 야당은 요구할 것 같던데 그것도 받아들이실 계획입니까? 장관은 안 나오실 분은 아닙니다. 스타일이.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장관, 차관 다 증인으로 채택해주겠다. 장차관이 다 나오는 경우는 없긴 하지만 이 과정은 어쨌든 장관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 뭐 그 얘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다만 그거를 이제 이진수 차관이 어떤 방식으로 또 노만석 저에게 대행에게 전달했는지.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엎어놓고 위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버릴 필요는 없다. 예. 국정조사 통해서 그냥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예. 거죠.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그 이번에 그 항소 포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하다 보면 이번 국정조사에다 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꺼리 끼고 덮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하자고 예. 하는 겁니다. 특검은 어떠세요? 그건 국정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이후에 뭔가 있다면 특검으로 넘길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현직 검찰들이나 뭐 관계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조작 기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뭔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네. 혹시 만약에 이제 수사 저 앞단의 저 수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네. 소위 말하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거를 이유로 공소 취소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일단 그 얘기를 대통령 민주당 일부에서 하는 것 아니요. 같아요. 요 사건 자체는 어쨌든
대통령이 여기 관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 공소 그러니까 예. 공소 유지 또는 항소 예. 포기와 관련된 사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문제는 여기 거론하지 않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대통령실도 왜 자꾸 대통령을 거기다 예. 끼워 넣느냐. 예.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지금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단계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작 수사와 관련된 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예. 또는 법적 처리 이건 실추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당의 정책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정책적인 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어제 이제 대통령이 금융, 노동 이런 6대 구조개혁 관련된 거 네. 네, 꼭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 이제 이거 중에 노동과 관련해서 이제 정년 연장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정년 연장. 정년 연장이 노사, 정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데 예. 뭐 워낙 이게 접점이 잘 안 만들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흔히 말하자 이게 정체가 되는 시기가 오면 예.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아. 그 정부와 저 입법부가 결정해라라고 하는데 노사정. 예,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설 필요는 있습니다. 왜 원래 뭐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고 하듯이 예. 골이 좀 깊긴 하지만 거기에서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조금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저희 정부와 그리고 우리 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이 정년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고 예.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조금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해 주십사 하는 저희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렇게 그런데 해야 되고요. 의원님 항상 정년 연장하면은 그 얘기 따라 붙잖아요.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임금체계 개편하고 예. 청년 일자리 예. 두 가지가 이제 따라 붙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 두 가지 건을 놓고 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요 두 건을 놓고 예. 논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간이 더 그 결정을 하는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조금은 솔직하게 예. 논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별도로 좀 들어보기 위한 창구 자리 마련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면 청년 일자리와 또 밀접한 게 결국 연봉 그 임금 체계 개편.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연공 서열에 따른 일종의 호봉제 네. 이거를 깨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임금 체계 노동계는 물론 개편은 반대하겠지만. 예, 그렇죠. 그게 그런데 지금 기업마다 예. 임금 체계가 좀 상이합니다. 뭐 그렇겠죠. 예, 뭐 공무원들이야 이제 예. 뭐 호봉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예. 이미 그 임금 체계 개편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임금 상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임금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감액한다든지 하는 어느 정도 연령에서부터 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조금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인상이긴 합니다만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전혀 임금을 손대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 기업의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 또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도 맡기겠지만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조치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연내 입법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법이라도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예, 예. 법안이라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노사가 밀도 있게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간격을 좁히는 데까지 좀 최대한 좀 좁혀주셨으면 예. 이 간격이 안 좁혀지고 좀 넓은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예. 국회 내에서 또 그 간격을 좁혀서 예.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부동산이요. 네.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내놨었고, 그 사실은 당보다는 대통령실하고
당에서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또 이제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요거 시행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시장의 반응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좀 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세 번째 대책이었죠. 15 대책은 일단 시장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수요를 좀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예. 가수요의 진정세는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아니다라고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조금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어제 이제 김윤덕 장관이 요거 좀 조정할 수도 있다,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건 원칙적인 답변이 아니실까요? 그래요? 뭐 제도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예. 이거를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조정 이거보다는 이게 예. 결국 상황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다만 당정도 그렇고 시장은 일관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제 개편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세제 개편을 뭐 저희가 그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진 않지만 예. 지금 상황은 아직은 그것은 검토하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언젠가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완전히 시장 배제할 수 상황이 없는 거예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진짜 뭐 아주 굉장히 더 나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예.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은 조금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상법이요. 네. 이번에 또 아마 또 자사주 관련된 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이것도 이제 추진하시려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재계에서는 또 삼차 여전히 반대하잖아요. 야 그럼 우리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저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쩌란 말이냐. 이게 이제 재계의 반응이거든요. 그 1차 상법 개정할 때 예. 또 이제 반대하셨고요. 2차 상법 개정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도 반대하셨는데 굉장히 영향 크고 주식시장에도 오히려 영향이 크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죠. 주식시장이 좀 정상화를 가는 단계가 있고 소액 주주들이 그 주주 환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영계도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주주 환원의 사실 차원인데 이걸 경영권의 방어로 그 기제로 작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그 생각은 일단은 조금씩 흐려주시기를 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자사주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임직원 보상의 문제라든지 우리사주라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으로 해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혹시 M&A가 있거나 또는 뭐가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거를 매각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방식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다른 방안들 예.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최기 의장인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